예, 안녕하세요. 예, 제3강은 성과 기, 노래와 춤이라 합니다. 노래와 춤. 이건 뭐냐면 예전에 춤을 출 때는 이렇게 나뭇가지를 이렇게 들고 했거든요. 그럼 이건 뭐냐. 제사장이 신목 있죠. 사목이나 신목을 가지고 푸닥거리를 하는 모습의 기가 원래 이게 기가. 그래서 주로 이제 여성들이 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기녀할 때 많이 쓰이지만 이렇게 하면 춤을 추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냥 이 삼강만 보시는 분들에는 왜 이런 게 있느냐? 제가 이제 강사가 30대에 만주 지역에 답사를 많이 했어요. 그때 제가 제일 관심 있던 것이 만주족들의 마을에 가서 샤먼, 그죠? 전통적인 샤머니즘이 있거든. 만주족들은요, 청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청나라의 국교가 뭔지를 잘 몰라요. 청나라의 국교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 하냐면, 궁교가 있고요, 국교가 있습니다. 궁교는 샤머니즘이에요. 그래서 궁에서 쓰던 샤머니즘의 이야기를 담은 살만경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살만. 샤만이라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살만이란 말이 여진어예요. 여진어. 이렇게 뭐냐면 신들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신들린 사람. 살만경. 그리고 국교는 뭐냐? 티베트 불교입니다. 티베트 불교. 근데 이거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만주족이 제일 먼저 정치적으로 만주 플러스 몽골, 만몽연합을 했습니다. 나라 이름이 만몽오로스예요. 만몽오로스. 아흐 만몽오로스. 그러다 나중에 티벳이 결합됩니다. 그래서 만몽장이에요. 장. 이것은 티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위구르를 정복해서 신강이 돼, 신강. 그래서 거기에 회자가 들어가요. 우리가 회족할 때 그쪽을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슬람이라고 해요. 회라면 이슬람. 신강이 새롭게 강토한 그게 이제 한 1780년대. 그러니까 우리 열하일기 나올 때.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족이 결합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들이 만주족을 버리고 한자로 모든 걸 교육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만몽장회한 요게 오족입니다. 오족. 오족. 만주족은 청나라는 이렇게 5개의 연합으로 구성된 연합정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데는 350만 명이 어떻게 5억을 다스리냐고. 그것은 연합의 방식을 잘 몰라서 그래요. 연합의 방식은 군사적 연합도 있고 결혼식 방식도 있고 지역의 분할 통치도 있고 오늘은 이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길림시에 있는 부여의 수도 동단산성과 이것은 남성자 토성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있는 역사 표석입니다. 그래서 답사 중에 갔다 왔고 제가 많은 만주족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뭐 똑같아요. 우리하고 뭐 그들도 온돌 쓰고 돼지고기 좋아하고 돼지고기 들들 볶아서 죽는 거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두루침매. 두루친다. 두루침매. 그러니까 두루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돼지를 두루쳤는데 닭을 두루치면 닭두리예요. 닭두루침, 닭두루침, 닭두루치다. 근데 그걸 우리는 물을 부어가지고 여러 사람이 먹어야 되니까 탕을 붙인 거예요. 그게 닭도리탕이에요. 그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그걸 갖다 세조자로 써서 뭐 토리가 일본 말이니 난 진짜 그래서 표준어에서 지금도 닭볶음탕이잖아요. 닭은 안 볶아요. 닭은 두루치는 거지. 두루친다는 건 뭐냐면 단단한 고기에다가 살 같은 거를 이렇게 칼로 점인 후에 거기에 양념을 묻혀서 뜨거운 물에 막 볶는 거. 볶는 게 아니지. 두루치는 거지. 충청도 대전에 가면 두부 두루치기가 있어요. 그거 딱 연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12번째 노래와 춤. 그러니까 조선 후기 전통적인 노래와 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발음이 성기라고 해서 제가 그냥 노래와 춤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다른 말은 가무가 되겠죠? 노래가, 노래무. 그 다음에 가와 창도 많은 분들이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가라는 것은 굵은 목소리로 혼자 하는 것은 가라 그래. 혼자 하는 거 가. 그다음에 창은 뭐냐면 모여서 소리를 모아서 하나로 만드는 소리. 그렇죠. 창. 그게 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불러도 하나의 소리로 나오게 하는 거. 화합이라고 하죠. 우리가
가수들이 이렇게 듀엣을 뭐 세 명 할 때 노래를 하나의 소리로 내게 하면 잘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떼창할 때 떼창이 이 창이야. 그리고 가는 한 사람이 크게 부르는 거. 예, 가창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한자는 정확하게 그런 뜻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사라져서 그런 겁니다. 예? 자, 여기 붙고, 그다음에 요거는 작은 북이도 되고 장구라고도 번역합니다. 요거. 그다음에 해금, 그다음에 횡적, 그다음에 대필률, 소필률. 이것도 피리 쪽에서 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합주하는 거, 요것들이 합주하는 것을 타풍류라고 한다. 타풍류. 우리가 취타대 할 때 그 취타대 할 때 같은 겁니다. 취타. 타풍류라고 한다. 그다음에 어디에 호적을 두다. 걔는 연결되다. 그러니까 선전관청에 호적을 두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타치대가 선전관청. 그러니까 임금님이 행차하거나 이걸 알리는 걸 선전관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귀속되어 있는 것은 내취라고 한다. 궁궐 안에 있으니까 내취. 그죠? 여기는 외취가 되겠죠. 그러면 타풍녀는 외취, 여기는 내취. 그래서 이걸 합하면 취타대라고 불렀던 겁니다. 타풍녀 타자를 붙여서 취타대. 그러니까 우리 말은 관현악단이죠. 우리 전통적으로는 취타대. 임금님이 행차 때 뿌 하면서 시작하는 거 한다. 그 다음에 장용영, 그 다음에 훈국, 훈련도감입니다. 훈국, 금이영, 어영청. 그죠? 그래서 있는 것은 새악수라고 한다. 새악수. 예. 그 다음에 리원. 이건 장학원입니다. 장학원. 예. 장학원에는 배나무를 심었어요. 예전부터. 예. 그래서 요 배나무로 어떤 악기 판대나 이런 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리원이라고 하고요. 거기는 소각부가 있었다. 소각부. 예. 왜냐면 아학부가 있고 소각부가 있는데 아학부는 종묘 재래나 이걸 담당하는 거고 소각부는 민중들에서 있던 것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좀 체계화한 거. 여기 장학원은 우리 말하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우리 요새는 이제 우리 국가는 이제 군악대가 대신하지만 국가가 따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종묘제례는 어디서 불러와요? 국악고등학교인가? 그렇죠. 국악고등학교 이런 데서 불러오죠. 왜냐하면 국가에서 운영을 안 하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그 궁중 행사할 때는 군악대 새로 만들었어요, 그걸. 전통 악기 취악대인가 취타대인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궁궐 수문장 교대식 할 때는 군대 취타대가 오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원에 소각부가 있는데 같은 거다 이거죠. 타풍료, 내취, 새악수, 소각부 같은 계열. 그러니까 악은 주로 중국에서 시작돼서 종묘 제례에 쓰는 거, 악이라고 하면 이제 소각은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 근데 이 소각의 기원이 어디냐? 고구려예요. 고구려 악. 왜냐면 소필률, 대필률들이 다 고구려 악기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해금도 고구려에서 온 거니까. 자, 그래서 피리적, 피리필, 피리율. 그러니까 예전에는 피리적도 있습니다. 피리적. 그러니까 피리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냥 당필이나 향필이나 당필이나 아니면 또 뭐죠? 퉁소, 단소 정도? 이 우리가 말하는 대금이나 이런 거 있죠? 엄청 힘들어요. 웬만한 폐활량이었으면 못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북입니다. 이거는 이제 좌구라 그래서 이렇게 대고, 그러니까 매는 북도 있지만 이렇게 어떤 자리에다 딱 안치해서 하는 좌구입니다. 여기 좌구가 있죠. 김홍도의 무동에, 그리고 기산풍속도에도 여기 좌구가 있습니다. 딱 보이죠? 요거하고 요건 다르죠? 저것은 틀에다가 매단 거고, 이건 바닥에다 놓은 거죠. 이렇게. 요게 다 북입니다. 그래서 타악기로 전투에서 용기를 일으킬 때, 또는 사형을 집행할 때, 뚜뚜뚜뚜뚜뚜뚜뚜 가면 그냥 팍 이렇게, 또는 신문고, 자명고처럼 특수 목적으로 쓸 때, 그죠? 억울한 걸 할 때 두두두둑. 그래서 주로 이제 정조임금이 이렇게 나들이 갈 때 상소, 가전상소라고 하거든요. 가마가자를 써서 가마 앞에 할 때는 꽹가리나 북을 쳐서 둥둥둥둥둥. 근데 대부분 못했다 그래요. 왜냐면 미리 단속을 해가지고
임금님이 접근할 수 있는 한 100m 있는 새끼들은 전부 다, 예? 다 소고시켜버리는 거지. 그리고 신문고는 창덕궁 안에 있어. 그럼 어떻게 올라가? 나 저기 신문고 치러 왔으면 그 앞에 돈을문에서 이렇게 생긴 놈이, 물하면서 이 촌놈 새끼가 하면 그냥, 들어가지 못하고 깨깽하고 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하려면 광화문 사거리에다가 유기전 앞에다 탁 해놔 이러죠. 그러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어느 사람 가서 예, 다쳐. 예, 하여튼 이 북은 그런 용도에 쓴다. 그러니까 지금도 북을 친다는 것은 가슴을 쿵쾅쿵 해야죠. 그래서 이런 뜻으로 쓰인다. 북고. 그다음에 여기 고구려에 이것은 대고라고 합니다. 메고 가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건 뭐냐면 행차할 때 둥, 둥, 둥 이렇게 치는 겁니다. 여기 북이 있죠. 이렇게 기산풍속도에. 자, 그냥 이런 게 이제 북이고, 그러니까 타풍류에 있는 첫 번째가 북이다. 여기 기산풍속에 광대놀이에 여기 풍류가 있고, 여기 기산풍도 오음률이라고 하는 여기에도 이런 게 있고, 요 앞에 이제 장구도 있네요. 자,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그다음에 요고가 있습니다. 요거는 고구려의 작은 북입니다. 요거. 그러니까 장구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요거에 실물이 발견됐습니다. 실물이. 예. 저 얼마 전에 이성산성 그 답사를 했는데 그 이성산성에서 이러한 형태의 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틀에다가 요게 가죽을 입히고 줄을 입혀서 복원한 겁니다. 복원. 그래서 요게 하남 이성산성에 바로 고구려에, 그러니까 여기가 고구려가 점령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아마 군대에서 썼던 군악대든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요거가 있다. 장구보다 작다. 고구려에서 사용했고, 고구려 오해모 벽화에서 나타난다. 한번 볼까요? 오해모 벽화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 여기 이거 보이죠? 이렇게 줄을 매서 쭉 해서 아마 춤을 출 때 주로 요거를 허리 쪽에다 딱 고정시켜서 춤을 출 때 주로 사용하던 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해금입니다. 이 줄을 당기는 것은 3현금도 있고 2현금 있고, 이 어루는 몽골 쪽에서 주는 건데 줄이 2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줄이 있습니다. 최고 많은 것은 뭐 18현금까지 있었으니까 검은 것처럼 12현금도 있었고, 그 중에 저 북방의 해족들, 그러니까 고구려에 예속돼 있던 해족의 전통 악기고 고려시대 때 유입됐다는 거 보고, 특히 북방의 수렵 유목민족들은 북을 되게 활용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호금이라고 그래요. 호금. 호금이라는 게 오랑캐들이 주로 사용했던 줄 현악기, 이걸 호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금은 우리 성정에도 딱 맞아요. 얼루나 이런 거. 근데 거문구나 이런 것들은 잘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앉아서 튕기는 거기 때문에. 가야금이나 거문구는 좀 정적이라면 이런 해금이나 어루는 엄청나게 동적인 거죠. 하여튼 그래서 여기 지금 무동, 춤추는 김홍도의 무동이라는 그림의 요 뒤에 요 분이 바로 해금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요 사람들이 삼현육각, 이따 좀 나옵니다. 삼현육각이 하나의 타풍류와 같은 형태의 악단을 구성했거든요. 지금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춤, 그러니까 요게 뭐예요? 가, 무, 요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요것은 사극 춘호에서 이 떠돌이, 기방에 있다가 탈출해서 춘호군을 따라다니면서 사랑도 하고 막 아주 되게 슬퍼요. 이 춘호가 마지막에 또. 하여튼 그때 여기 해금이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되고요. 기산풍속도에서는 아예 정면으로 해금이 보이죠? 해금. 머리가 2개 있는 거. 그 다음에 사극에서 동이, 그러니까 정조대왕의 나중에 후궁이 된 그 이름이 뭐죠? 문효세자의 어머니. 오소매 붉은 끝동에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안 납니다. 어쩔 수 없죠, 뭐. 2개가 있었잖아요. 사극 동의가 있었고. 여기서도 바로 해금. 이 한효주가 이걸 위해서 해금을 오랫동안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이 출연을 하기 위해서. 저는 적어도, 그게 몰입을 하려면 피아노도 이렇게 하는데
직접 치는 거 보면 아 이건 배웠다 나는데 얼굴 보였다 갑자기 손만 보이면 이거 대타야 대타. 그러면 믿음이 안 가. 직접 이렇게 하면 아 최소한 탈 줄은 아는구나. 이렇게. 어느 드라마에서는요 남자가 피아노를 치는데 그 주인공은 그 아이돌처럼 손목이 약한데 아 피아노 치는 사람들은 손목이 굵더라고. 눈에 봐도 달라. 아 그럼 안 써야지. 하여튼 해금이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금도 타는 기법이 다르더라고. 그래서 거기는 류자를 씁니다. 누구누구 류, 누구누구 류. 그러니까 해금을 작곡한 사람들의 자기만의 연주 기법이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는 모르는데 당사자는 다 알아요. 저의 장조카가 중앙대에서 해금 전공을 했어요. 근데 거기는 무슨 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 대학을 가려면 이 유파의 선생님한테 독선생을 하던 해서 그 기법을 익혀야만 실기 점수가 딱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도 기법이 있구나. 이렇게. 그다음에 횡적입니다. 횡적은 그냥 말 그대로 옆으로 부는 필인데 종류가 많습니다. 뭐 대금, 중금, 당적, 지. 얼마 전에 이 지를 복원했다고 신문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고구려의 대표적인 필입니다. 지. 그래서 치면 고구려의 지를 우리 국립국악원에서 복원했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것은 횡적입니다. 그래서 횡적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보이죠? 횡적. 기산풍속도에 횡적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같은 거구나. 다르구나. 이건 줄광대고, 이것은, 사면육각의 이 악단에 바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석천한유도, 김의겸의 석천한유도에 보면 기생이 긴 대적을 불고 있죠. 대필률 같은. 근데 이때는 아마 대필률, 소필률이 상당 부분 부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대필률 같아요. 느낌에. 그죠? 길잖아요. 이렇게. 이 정도 폐활량이면 잘못하면 이 기녀한테 대들었다가는 싸대기 맞을 것 같아요. 와! 그거. 이렇게. 아무튼. 자, 이게 횡적이고요. 아마 대필률을 현실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대필률이라면 이게 한 소필률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이 필입니다. 그 종적필이, 횡적필이가 아니고 종적필이. 횡적필이는 구멍이 옆에 있는 거고요. 종적필이는 끝에 있는 겁니다. 끝에. 필이의 이쪽이 끝이에요. 원래는 저쪽이 두고. 그 소리가 나가는 성구가 소리가 나가는 쪽이 머리고 이쪽이 뿌리예요, 뿌리.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문묘 재력에서 이렇게 부는 요게 전부 다 횡적에 속하는 거고, 대필률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고구려에서 만든 관이 굵은. 그래서 이게 당나라 때 고려 악을 연주했어요. 왜 연주했냐면 주변 국가 중에 강성한 나라에 이걸 연주한 후에 그 사신들이 오면 그 나라의 음악을 연주해서 당나라에서 이렇게 그때 고려 악에 속한 필입니다. 대필률. 고구려 고분박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떤 형태인지는 모른다. 그렇지만 크다는 건 알 수 있어. 크다는 거. 그 다음에 소필률은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건 대필률에 속하는 것 같아요. 횡적 가운데 대필률 만약에 있다면. 그리고 이것은 소필률 작은 거니까 이건 대필률. 이 정도로 구분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타풍류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요 앞쪽에 악기 구성도 쭉 요거 요거 해금, 횡적, 대필률, 소필률의 합주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붙고 저를 타풍류라고 한다. 타풍류. 그래서 국립국악원에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공연을 합니다. 2021년에 했던 거 제가 포털을 유튜브에 최초로 공개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장구도 있고 북도 있고 뭐 쭉 있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십시오. 그냥. 자, 타풍류가 있고 국립국악원에서 이런 연주했던 모습들을 지금 뭐 신문지상이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내취입니다. 내취. 여기 내취라고 그랬죠. 선전관에 적을 두고 있는 탑풍류. 내취라고 한다. 그럼 보겠습니다. 자, 선전관청은, 여기 보면, 이게 선정전이잖아요. 선정전 앞쪽에 보면, 여기에 선정관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정전이고, 이건 선정전이고, 여기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삼품 암은, 그러니까 정삼품이 최고 장관이라는 뜻입니다. 정삼품 암으로 군주의 명령을 전달하는 임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대에도 뭐 군악대나 이런 데 있으면, 예? 키도 크고 헌병이 이런 데 키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잘생기고 멋있는 애들만 딱 뽑는 거죠. 딱. 예? 자, 이게 선정관입니다. 자, 여기 보면 선전관 연희도입니다. 요것은, 그 서울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던,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악기들을 가지고 있죠. 예. 그리고 국립국악원에서도 이런 선정관청에 속하면서 입직, 시위, 연주를 담당하던 군영 내 악대를 이렇게 복원해서 시연하는 장면들입니다. 그냥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취라고 한다. 내취. 자, 이 임금님이 이렇게 행차하면 치타대 내취. 여기 내취라고 써 있죠? 내취. 그래서 이렇게 악기를 들고 가는 모습들. 이건 소총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총수들이니까 이것은 다 저기 임진왜란 이후에 효종임금이나 이때 이제 소총수가 나타나니까 금방 알 수가 있고요. 여기 치타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개의 악기로 구성되어 있는 이게 바로 내취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용영, 훈국, 금이영, 그 다음에 어영청에서 하는 것은 세약수라고 한다. 세약수. 자, 볼까요? 장용영. 장용영은, 어디에 있었냐면, 지금의 여기 종로 5가에 이현궁 있죠. 이현. 종로. 여기가 해화파출소 있잖아요. 해화경찰서. 예. 여기가 바로, 장용영 본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장용영 본영이고, 장용영 외영은 어디 있었냐면 수원화성에 있었어요. 수원화성. 그러니까 외영. 여기는 본영. 그리고 그 주변에 외영에 딸린 소 본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는 본영과 외영으로. 그 다음에 요즘 그 드라마 이렇게 보니까, 내병조, 외병조가 있더라고요. 내병조, 외병조. 그건 창덕궁을 말하는 겁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 병조는 육조에 있었어요. 근데 육조를 옮길 수가 없잖아요. 병조를. 그러니까, 궁궐 안에 단복문 뒤에는 내병조, 그리고 단복문 바깥쪽에는 외병조,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견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용영도 본영과 외영이 있는 겁니다. 장용, 본영. 그리고 이 장용영 본영도는 얼마 전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그래서 장용영의 그 건물은 이렇게 돼 있다 정도로만. 그래서 정조대왕이 1793년에 설치한 국왕 친위부대다. 이렇게 두고요. 자, 훈국은 임진왜란이 오면서 한양 방어를 위해서 만든 군영입니다. 훈국. 이걸 훈련도감이라고 어디 있냐면 서대문에서 그 서대문 서울역사박물관 좀 못 미쳐서 거기에 표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훈신국이라고 돼 있죠. 훈련도감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훈신국이 있고요. 지금 가면 훈련도감 터가고 바로 옆에 표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 방어를 위해 설립한 중앙군이다 볼 수가 있고요. 금이영은 1682년, 그러니까 요게 1593년이니까 금이영은 좀 늦게 1682년에 국왕 호위를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래서 금이영은 어디에 있냐면 그 창덕궁에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대각선 건너면 거기 건물 그 바로 옆에, 그 비변사 바로 옆에 아마 금이영 터라고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영청은 후금, 북방민족이 커지니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인조 때 만들어진 군영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전에는 중앙군이 없었거든요. 다 속오군에 속했었는데 새롭게 필요함에 따라서 중앙군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것이 어영청.
그래서 어영청에 지금 어영청터에 있던 그 건물은 다 없애버렸다가 다 거기 건물이 지금 자취도 없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표석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 여기 해와경찰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조금 미셔서 이렇게 가면 아마 찾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위치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관청에 소속된 사람을 세악수라고 한다. 세악수. 그래서 이 세악수는 세자라는 게 뭐냐면 간편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간편하게. 그러니까 수많은 악대 가운데 가장 소리와 합주를 잘하는 악기를 딱 모아서 사면육각이라는 악기 편대를 만든 거예요. 이걸 세악수라고 한다. 세악수. 우리가 여러 중에 가장 특징 있는 건 4개를 뽑은 거잖아요. 사물놀이라는 게. 그러면 사물놀이가 1960년대까지 있었느냐? 없어요. 없는 거야. 예? 김덕수 때 처음으로 그 여러 풍물 중에 딱 4개를 뽑아가지고 가장 소리가 잘 맞아 사물이라는 말을 만든 거예요. 무슨 이게 엄청나게 전통적인 게 아니에요. 세악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원래 있던 취타대의 악기 편대에서 가장 잘 맞는, 소리가 잘 맞는 사면육각을 딱 모아서 악기 편대를 만들었다. 이걸 사면육각이랍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종류의 6명이 딱 들어가 있죠. 이렇게 딱 이렇게 편대. 그래서 여기 필이 2개, 대금 하나, 해금 하나, 장구 하나, 북 하나 해서 총 6개. 6개로 편대해서 사면육각이라고 합니다. 사면육각. 자, 이렇게 김홍도에 알릉, 신영도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하나에. 그 김홍도의 무동에 아주 정확하게 6명이 딱 나오죠. 그러면 이게 바로 세악수. 그래서 원래는 이게 민간에서 유행하던 것이 관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평상도에 보면 3일 육아라 그래서 이렇게 장원 급제한 사람이 3일 동안 거리를 돌아다니잖아요. 이건 이제 뒤에 있습니다. 우리 풍속 중에. 그래서 오늘은 설명하지 않고 그때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이렇게 다 이것을 세악수라고 한다. 세악수. 자, 이게 있네. 무동. 예,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 이렇게 하고 이제 춤추는 사람 하나. 이렇게. 그래서 남자는 긴 소매를 펄럭이고 여자들은 손을 이렇게. 여성들은 손이 이쁘니까 손을 이렇게 꺾으면서 춤을 추고 남자들은 소매자락으로 흔든다. 뒤에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여기 이원 장학원에는 소각부가 있다고 그랬죠. 장학원에는 소각부가 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장학원은 지금의 을지로 입구 쪽 거기에 있습니다. 그 앞에 이렇게 길이 있는데 그것을 아마 구리개라고, 아마 서울 물길에서 구리개 담당하시지 않았나 선생님이? 교장선생님이 했어요. 교장선생님. 아, 그러시나요? 그 답사할 때 생각나요. 아, 그렇구나. 구리개. 교장선생님. 예. 구리개가 예. 아니야. 구리개 저기가 있어. 상당. 아, 김양입니다. 예.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약방이 있던 곳입니다. 약방, 구리개 약방. 이제 그 구리개 약방에 이제 일본식 약국이 들어오면서 다 쫓겨나는데 거기 바로 옆에 해민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옆에 해민서, 요게 해민서, 이건 장학원, 좀 해민서는 좀 이따가 장학원. 그리고 장학원 쪽에 보면 지금의 중부경찰서 쪽에 연희궁, 그죠? 예, 숙종 임금이 연희궁 갔다가 바로 희빈 장씨를 만나게 되는 그 연희궁입니다. 자, 이렇게 지리적인 것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장학원은 궁중의 음악과 무용을 담당한 관청이다. 향악, 당악, 아악을. 당악은 중국에서 들어온 음악.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좀 엄격하고 절제된 것은 악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향악, 당악, 악 3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악을 소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소각. 자, 이렇게 이 장학원이 무슨 행사가 하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연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종묘 제례, 신관, 도임, 연희도, 새로운 관청의 장관이 오면 연회를 베풀 때 했던 방식,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장하고는 이원이라도 불렀고 뭐 많으니까요. 아학대라도 불렀고 뭐 교방사라도 불렀다 정도로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노래입니다. 악기 다음에 노래. 노래는 청탁 이음을 쓴다는 거죠. 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청탁 이음이 변해서 중대엽, 삭대엽 등의 이름으로 변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건 잘못됐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가는 우리가 말하는 전통 성악인데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하나는 뭐냐? 우리가 잘 아는 가곡. 또 하나가 판소리. 그리고 하나가 범패. 그래서 여기 범패는 빼면 두 개가 있는 거죠. 두 개. 그러면 요 두 개는 요것은 판소리를 말하는 거고 요것은 가곡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게 잘못하면 청탁 이음이 변해서가 아니라 우리 전통적인 가에는 청탁을 쓰는 판소리와 그 다음에 앞에는 빠진 거예요. 뭐가 빠졌는데 이것이 변해서 중대엽, 삭대엽 등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뒤에 보면 돼요. 아니 번역을 저는 이렇게 봐서 쭉 보니까 도저히 이 중대엽, 삭대엽은 소리에 빠르고 느린 방식인데 청탁은 목소리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 굵게 하느냐, 청량하게 하느냐. 판소리도 두 개의 계열이 있거든요. 두 개의 계열이. 그래서 저는 이건 청탁은 판소리를 말하는 거고 요 앞에 중대엽, 삭대엽은 가곡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삭대엽 할 때 엽이라는 건 뭐냐? 엽이라는 것은 강과 같다. 엽은 강이다. 자, 이제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것은. 그래서, 그리고 춤은 반드시 짝을 이루고, 대무를 추는데, 남자는 소매로, 여자는 손 사이로, 번소, 손을 꺾는다. 춤을 춘다. 이 정도로 하면, 여기 보면 보세요. 자, 여기 속빌강인데, 강은 주선율이고, 엽은 부선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강, 중강, 후강이 있고 이 정강, 후강 그러니까 가곡을 부르면 청량하게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가곡은 시조를 불러요. 청설리 벽계수야 이렇게 할 때 그 음을 높고 낮게 하고 길게 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강과 엽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과 엽. 그러니까 강이 제일 중요한 기교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있잖아. 저기 트로트를 부를 때도 꺾기가 있지만 꺾기는 주가 아니거든요. 꺾기가 앞쪽에 강하게 하는 게 주거든. 그렇죠?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할 때가 우리가 말하는 강이고 저 푸르 하면 이게 이제 엽에 속한다. 예를 들어서 그냥 꺾기만 하면 맛이 없잖아, 솔직히. 너무 인위적이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하여튼 우리 전통적으로는 강과 엽이 있는데 강이 주 기교고 엽은 부기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수는 소매 자르고 흔든다는 거죠. 남자는 불수, 여자는 번수. 불수와 번수.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냐. 먼저 가곡부터 한다. 조선시대 3대 성악곡이라고 그래요. 가곡, 시조에다 곡을 붙인 거. 이 몸이 죽고 죽어. 왜 제가 이런 선율을 하냐면 우리 외조부께서 항상 말에 앉아서 시조창을 많이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거 들었던 게 풍이 있어요. 그거 많이 들어보셨죠?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그리고 판소리는 한 명의 소리꾼과 고수와 청중이 어울려서 하는 마당극 형태의 가곡이죠. 판소리. 그러니까 번패는 불교에서만 쓰니까 우리가 흔히 잘 쓰질 않죠. 뭐 영산회상이나 아니면 초파이나 지장제일 때만 특별히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유독공이 가곡과 판소리 이렇게 해서 가곡, 판소리, 번패 그 가운데 이 가곡 가운데 조금 더 청량하고 어떤 체제를 갖춘 것을 정가라고 불렀습니다. 정가. 가끔 트롯 무슨 경연대회 올 때 보면 정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울대 정가 전공이 한 명 뽑는다 하더라고. 근데 역시 목소리를 잘 다루더라고요. 그러니까 판소리 하는 사람들이
역시 목소리를 잘 다듬어요.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뭐냐, 이게 이제 우리 가곡의 가사입니다. 그래서 청구영언, 해동가요, 가곡원료, 여기에 음표가 딱 있으면 이걸 보고 재현이 가능한 거죠. 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가곡 3대 가곡, 시조집을 바탕으로 해서 다 음표가 있습니다. 가곡원료에 보면. 그러니까 다 복원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 이 우리나라 판소리나 가곡은 스승에 의해서 지금 계속 전승이 되기 때문에 그 기교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 가곡입니다. 2010년에 세계 무형유산이 됐습니다. 저는 판소리만 된 줄 알았더니 가곡이 됐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문화에 관심이 있는데도 2010년에 세계 유산이 무형유산이 됐다는 건 몰랐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려고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청산리 벽개수야. 청산리 벽개수야. 자, 이렇게 하고 가곡을 한번 배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곡은 고려 가곡부터 계속 한 겁니다. 어허, 아니, 저희 외주부가 항상 그랬거든요. 너는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요게 바로 그 유명한 가곡입니다. 그래서, 출발이 느린 만대업에서 한국 사람들이 빠른 거 좋아했던 것 같아. 느린 거 진짜 싫어해서. 그래서 중대업으로 바뀌었죠. 그러다가 자주삭자, 삭대업. 아주 빠르게. 청산리 벽개수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청사 하면 안 들어. 청산 해도 느려. 뭐냐? 청산리 벽개수야, 이렇게 이제 빨라지는 거겠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쪼른 빠른 형태의 가곡이 유행했다. 그래서 한번 가곡을 들으려면 이분을 들으십시오. 예. 예? 예. 이 트로트에 보면 여기 이름 떠있죠. 장명서라는 사람, 정가, 서울대에서 정가를 했대요. 서울대 정가. 얄미운 사랑. 진짜 노래 잘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에서 얄미운 사랑 치면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유명하죠. 연극 배우도 했다. 하윤주. 드라마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꽤 팬을 가지고 있어요. 예? 하윤주의 그 유명한 하늘에서 내려온 정가 여신이래요. 하여튼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정가 경창대회가 실제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들어봤더니 역시 정가 한 사람들이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일단 청하고 맑으면 높아요. 특히 이분, 장명서 이분은 잘 부르더라고요. 이거 틀으면 안 됩니다. 이거 소리가 들어가면 저작권에 바로 걸려버립니다. 자, 그리고 판소리는 2년 전에, 그러니까 2년 후에 정가가 세계 무형유산이 됐는데 전 몰랐어요. 요번에 세계 기록유산 2개가 됐죠. 올해. 하나가 4.3. 또 하나가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 판소리입니다. 예.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창가고, 이 사람이 이제 고수가 되겠죠? 고수가 원래는 보통 한 명이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가곡인데, 여기는 판소리로 돼 있으니까, 아마 이건 가곡일 거예요. 가곡은 혼자 부르는 거고, 판소리는 고수 하나만 부르는 거니까. 고수가 하나니까. 예?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여기가 이제 전형적인 판소리를 보여주네요. 그죠? 창을 하는 사람, 소리꾼, 그 다음에 고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청중. 판소리의 특징은 이 판소리가 세계 유산이 될 때 거기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서양의 모든 뮤지컬 이런 것들은 청중과 완전히 떨어져서 서로 합창이 안 된대. 근데 판소리만 추임새를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독특한 방식이다. 마당에 있든 무대에 있든. 왜냐면 우리나라 전통 연극은 마당극과 무대극으로 나누거든요. 근데 똑같이 청중들이 참여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더라. 그죠? 죽이려면 그럼 밑에서 죽여라 이러고, 그죠? 얼쑤 이렇게 하고. 자, 요게 판소리고, 판소리의 발성법 바로 요것 때문에 어단성장, 고저청타. 어단이라고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국하면 국은 짧게,
그냥 국무 이게 소리가 길게 하는 거. 이게 어단 성장입니다. 어단 성장. 그다음에 고저 청탕을 아까 말한 대로 앞쪽을 강하게 하고 뒤쪽을 좀 낮추게 하는. 그리고 끝쪽을 올리는 거. 그죠? 저 푸른 초원 위에 이렇게. 그리고 이것을 저 푸른 이렇게 하면 탁음. 그다음에 저 푸른 하면 청음. 제가 노래를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판소리 발성법들을 여러 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단 성장과 고저 청탕 네 개를 서로 그 어떤 스승님에 따라서 유파가 생기는 거죠. 그 유파를 크게 보니까 섬진강 쪽으로 해서 이쪽은 동편, 이쪽은 서편. 그래서 동편은 잘 안 알려졌는데 이제 서편은 널리 알려져서 그 유명한 서편자가 이렇게 등장했고요. 이런 판소리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영화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4개 정도가 있는데 이것만 빼놓고는 다 흥행 실패. 하여튼 이 서편제는 정말 그때 많은 사람을 울렸죠. 단성사에서 해서. 자, 이게 도리화가 공녀 소리꾼 정도가 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아, 됐네. 그러면 자, 이상으로 해서 가곡과 판소리, 가용 청탁은 판소리.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만대엽, 중대엽, 삭대엽은 가곡. 그리고 이 판소리와 가곡이 똑같이 둘이 세계 무형유산에 등재가 됐다 해서 오늘 제 3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